안녕하세요. 저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아저씨입니다. 평생 젊을 줄로만 알았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눈 떠보니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 있는 아저씨가 되었네요. 장사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한 아이가 있어요. 오늘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 뜨거운 화롯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팔목이 엄청 아프거든요. 게다가 뜨거운 불 앞에 있으니 여름에는 쪄 죽을 것 같아요. 평소에 불 때문에 화상도 많이 입고 술 마신 손님들이 진상 부릴 때면 참 속상하죠. 그래서 그런지 고깃집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바로 알바생을 뽑는 것입니다. 일하는 게 힘드니까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하루 이틀 일하다가 도망가거든요. 처음에 뽑을 때는 성실하게 잘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힘들어 죽겠으니 다들 도망간답니다. 결국에는 일자리 구하기 힘든 10대들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걔네들은 용돈은 필요한데 나이가 어려서 다른 곳에서 자기네들을 안 받아주니까 고깃집처럼 힘든 곳에서도 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 알바생 대부분은 10대 아이들이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니 사람 무서운지 모르고 손님들이랑 마찰이 생기면 앞치마를 던져버리고 냅다 욕을 하거나 손님과 같이 싸우는 바람에 일을 크게 벌이는 순간도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생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분명히 손님이 잘못한 부분인데도 알바생이 버럭한 바람에 사장인 제가 90도로 인사를 하며 싹싹 빌었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참을만 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크게 터지고야 만 겁니다. 고깃집 마감을 다 한 후에 집에 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경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떤 일이시죠? 마장동 고깃집 사장님 맞으시죠? 알고 보니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남자애들이 문 닫은 가게로 들어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판을 벌이다가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이 출동한 거였어요. 민증을 검사해보니 10대들이 나오니까 사장인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였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알바생을 뽑을 때 인상도 보고 엄청 신중을 가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성격도 순해 보이고 착해 보였죠. 우리 가게가 일하는 게 힘들어. 너도 알다시피 아르바이트 공고에 항상 우리 가게가 올라와 있거든. 그만큼 그만두는 애들도 많고 잘 할 수 있겠니? 네. 그 아이는 조용해 보였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어 보이고 몸도 허약해 보여서 사실 안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상이 너무 착하게 생겼고 최소한 말썽은 안 부릴 것 같아서 뽑았지요. 실제로 그 아이는 굉장히 묵묵하게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고 본인 할 일을 잘했어요. 술 취한 손님들이 그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갑질을 해도 그냥 정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일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믿었죠. 그러다가 마감 알바생을 한 명 더 뽑게 되었고 그 알바생이 마감할 때 돈통을 정리하는 시간에 저는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나 알바생이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돈을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CCTV를 돌려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굳게 믿은 그 알바생 하늘이가 손님이 남기고 한 고기를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검은 색깔 봉투에 넣는 것입니다. 아니 얘가 이걸 가져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대체 이걸 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테이블을 치우면서 불판 위에 있는 고기들을 3일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본인 입에 넣더라고요. 아무도 안 볼 때요. 이전 일들 때문에 알바생들에 대한 불신이 무척이나 큰 상황이었는데 저 몰래 잔반 같은 것을 먹고 싸가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차라리 배가 고프면 사장인 나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왜 뒤에서 고기를 싸가고 손님들이 먹다 남은 고기를 몰래 먹는 건지 골치 아팠어요. 혹시라도 식중독 걸리거나 다른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 큰일 나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고기뿐만이 아니라 반찬들도 봉다리에 싸가더라고요. 두리번 누구한테 들키면 큰일 날 것처럼 한 마리의 야생동물처럼 엄청 경계하면서 본인 가방에 고기랑 반찬을 가지고 간 겁니다. 충격적인 마음에 그날 저녁에 동창들과 모임에서 이 사실을 토로했어요. 친구들은 야, 알바생이 무슨 파는 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먹다 남은 고기 가지고 간 건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러게 말이야. 그 알바생 평소에 착했다며. 예전 알바생들처럼 뭐 가게에서 술판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 하지만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새싹일 때 잘라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닌데 CCTV에 네가 남은 고기들이랑 반찬들 싸가는 거 찍혔어. 내일부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행동 보인 건 신뢰감도 떨어뜨리는 행동이고 실망스러워서.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알바생을 자르고 나서 마음은 편했습니다. 딱 그 당일만요. 다음날 가게에 하늘이가 없으니 괜히 썰렁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군말 없이 잘하는 애였는데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는 아닐까 하는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안 좋았죠. 에이, 그래. 내가 너무 심했어. 안 그래도 일하기 힘든 환경에서 묵묵하게 잘 일해줬는데. 결국 양념갈비랑 고기 구워 먹을 거 5인분을 통에 담아갔습니다. 알바생한테 주려고요. 지원서 넣을 때 적힌 주소로 음식들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멀더라고요. 버스 안 타고 걸어다니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 거리를 전부 걸어다닌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하늘이가 사는 집은 그냥 달동네도 아니고 달동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끝도 없었고 너무너무 어둡고 골목길에 있는 가로등도 다 깨져서 제대로 작동도 안 하는 상황이었죠. 에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애를 내가 자른 거야? 역에서 내린 후 40분 정도 걸었을까요? 비 오듯이 쏟아지는 땀을 닦아내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뭐야, 이게 맞아?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이 맞다고? 쓰레기 집이 눈앞에 있었어요. 정말로 거짓말 안 치고 일반 주택 2층 정도 되는 높이가 전부 쓰레기였어요. 고물덩어리였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가만히 서 있으니 옆에 지나가던 할머니가 엥? 여기 사는 할머니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맨날 쓰레기 주워오고 손녀만 불쌍하지. 알고 보니 알바생은 할머니와 아빠 셋이서 살았고 알코올 중독 아빠는 집에 가끔 들어왔기 때문에 혼자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다니고 자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옷에서 쓰레기 냄새 나고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왕따를 시킨 모양인가 봅니다. 담임 선생님도 그런 그 애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 말이죠. 녹이 쓴 찰문을 똑똑 두드리니 안에서 부산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면서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끼익 철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바닥 한 뼘 정도 들어갈 틈을 두고 열린 문에서는 하늘이가 빼꼼 얼굴을 내밀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바로 문을 닫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널 혼내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성급하게 자른 것 같아서 미안해서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 한참 동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조심스럽게 그 철문이 다시 열렸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하늘이가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가게에서 가지고 온 고기야. 너 구워 먹으라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손님이 남기고 간 고기를 먹었을까 싶네. 내가 그간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서 삐뚤어지게 봤나 봐. 그리고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미안하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 입을 굳게 다문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면서 감사함을 표했어요. 얼굴에는 창피함과 죄송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고기를 건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가는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쓰레기 집과 그 안에서 몸 하나 누일 공간 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알바생이요. 정말 멀리서 봐도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냄새는 코를 찌르는 그 공간에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그 아이가 짊어질 짐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날 저는 동사무소에 찾아갔어요. 물어봤죠. 그 쓰레기집, 동사무소 차원에서 청소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너무 들어와요. 여름에는 쓰레기에서 냄새가 진동을 해서 빨리 좀 치워달라고 해도 할머니가 말을 안 들어요. 손 뗀 지 오래입니다. 오지랖 넓은 저는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 관리 안 해주면 누가 관리해주나 하는 마음에 답답하기도 했고 결국 봉사자들을 모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사정을 들은 친구들과 아는 교회 지인분이 교인분들 데리고 오겠다고 했고 1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수척한 모습으로 나온 하늘이는 며칠을 굶은 듯 보였습니다. 알바 잘린 이후로 새로운 알바를 구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준 고기를 마지막으로 먹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말을 좀 하지 그랬어. 어쨌든 이 집을 먼저 좀 치워야 할 것 같은데 너만 싫지 않다면 할머니 잘 설득해서 우리가 치워줘도 될까? 곤란한 표정을 지은 하늘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전 동사무소에 가서 담당 사회복지관을 연계받아 함께 하늘이의 집에 다시 찾아갔고 도움을 줄 테니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찾아간 결과 결국 허락을 받아냈어요. 18명의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관들이 이틀 내내 땀을 흘리며 쓰레기집을 치웠습니다. 대형 쓰레기 치우는 차가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80톤이 넘게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동네의 흉물을 치워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할 정도였죠. 한 번도 제 앞에서 2마디 이상 말한 적 없는 하늘이도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두고두고 갚아나갈게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니까. 정신병이 있으신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지역 주민협회와 이 소식을 알게 된 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하늘이네 가족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네 집에 각종 생필용품들을 보내주었고, 모금액도 꽤나 많이 모였죠. 방송을 잠깐 탔는데 그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하늘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전화가 동사무소에 거의 100통이 넘게 왔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 놓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고깃집 일에 전념을 했죠. 이상하게 하늘이를 도와준 이후로 고깃집이 더욱더 잘 되어서 2호점이랑 3호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거의 2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느 정도 가게들이 자리를 잡고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한숨 놓게 되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2년 전에 도와준 하늘이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저는 다시 고기를 바리바리 싸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늘이가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의 40m 밖에서도 보이는 쓰레기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다시 쓰레기 집이 된 거야? 알고 보니 전국에서 기부금을 내니까 그 돈이 수천만 원이 되었대요. 돈이 모이니까 집 나간 알코올 중독자 하늘이 아빠가 집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에게 주먹질하고 병원에 가서 자기 엄마 퇴원시키라고 난리를 쳤대요. 엄마 병원비 또한 모금액에서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모금액을 본인이 다 가지려고요. 그래서 퇴원한 그 할머니는 약을 먹지 못해서 정신병이 도진 거고 다시 그 집이 쓰레기 집이 되었던 거였죠. 그리고 수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을 들고 도망갔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다시 원점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문을 두드리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언덕 밑 계단에서 힘든 표정으로 올라오는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하늘아,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 다른 알바에 취업한 하늘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고 있었고 예상치도 못한 존재인 제가 집 앞에 서 있으니 절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정말 숨 넘어갈 듯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애가 제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니 저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하늘이 아빠가 성인이 된 하늘이 명의로 돈을 이곳저곳에서 빌리고 다녔고 그 사이에 할머니 병도 악화가 되어서 빚이 거의 8천만 원이었던 겁니다. 21살짜리 애가 감당해야 할 빚이 8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던 하늘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연탄도 사놓은 상황이었대요. 그때 제가 나타난 거였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든가 어떻게든 빚 탕감하고 다시 아이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죽으면 안 된다 하늘아.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나한테 말 좀 하지. 내가 너 도와줄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조금만 버티고 있어. 알겠지? 이거 고기 가지고 왔으니까 든든하게 먹고 잘 좀 챙겨 먹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그래도 몇 년 전에 도와줬고 쓰레기 집도 치웠으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그 다음날 날이 밝은 대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줄 방법을 모색했어요. 다행히 법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면
빚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했어요. 복지사 선생님들이랑 지원팀들이 알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한시름 놓았지요. 그래서 하늘이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람들이 다시 도와준대.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감사합니다. 풀이 죽은 하늘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깃집을 3군데나 운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년 전처럼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일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깃집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복지사 선생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저한테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부재중이 3통이나 있어서 깜짝 놀랐죠. 제가 일하느라 전화를 확인 못해서요. 무슨 일이시죠? 선생님, 큰일 났어요. 하늘이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네? 고깃집 손님들이 저를 다 쳐다볼 정도로 저는 너무 놀라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고 집게를 다른 알바생한테 넘겨준 뒤 앞치마도 안 벗고 바로 하늘이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호흡기를 차고 저산소증 치료를 받는 하늘이. 그 앞을 서성이는 복지관과 상담사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에휴, 말도 마요. 하늘이 인생 망쳐놓은 애아빠가 다시 찾아와서 흉기난동을 벌였어요. 할머니는 쇼크로 돌아가시고 경찰 와서 애아빠는 잡히긴 했는데 하늘이가 할머니 장례 치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과호 보고 그랬는데 결국 발인 끝나고 집에서 할머니 물건 정리하다가 예전에 사놓은 연탄으로 안 좋은 선택을 했나봐요. 뒤에 불이 붙으니까 쓰레기 집이 활활 타고 그걸 본 주민이 신고해서 불탄 집에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진 아이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마셔 기절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저산소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애 명의로 대출받고 게다가 전국에서 봉사자들과 기부자들이 모아준 모금액도 다 들고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더니 결국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고 나서야 감옥에 간 거였어요. 하늘이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 힘든 것을 혼자 견디다가 쓰러진 거였고요. 그 집에 다시 가보니 고물들이 새카맣게 타서 말도 아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었어요. 강아지 사체도 안에 썩어가지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고 저장 강박증이 있는 할머니 때문에 온 집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불에 활활 타서 잿가루도 풀풀 휘날리고 그야말로 핵폭탄이 떨어진 집 같았습니다. 이곳에 하루만 있어도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살집도 없어진 하늘이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복지사 선생님도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늘이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애가 너무 불쌍했어요. 조금씩 저산소 치료를 받는 하늘이는 상태가 좋아졌고 일주일 뒤 의식이 돌아왔어요. 하늘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고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절망감이 오롯이 느껴졌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더 괴로워하고 날 왜 살렸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런 힘도 없어서 입도 뻥끗 못하는 그 심정이 절절하게 와닿았어요. 그 아이의 병원비를 사비로 결제하고 저는 방을 하나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자아이 하나 살 방 좀 있을까요? 치안 좋은 곳으로요.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1년치 선납으로 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태어난 하늘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정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지금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니까 힘내서 살자.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아난 하늘이는 복지사랑 사람들의 도움으로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국비 지원으로 미용학원에 등록해서 나름대로 다시 먹고 살겠다고 학원을 잘 다니더라고요. 1년 정도 일을 배웠을 때 하늘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번 저희 미용실에 놀러 오세요. 제가 머리 잘라드릴게요. 고개를 푹 숙이고 개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하는 하늘이가 참 이뻐 보였어요. 당연히 가야지. 실력이 많이 늘어서 곧잘 제 머리도 깎아주고 원장 선생님께 이쁨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마련해준 집 보증금 기간이 끝나자 하늘이는 충주에 있는 한 미용실에 가서 일하기로 했다고 그동안 편히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는 쑥스럽다는 듯이 저에게 편지를 한 장 건네고 도망치듯이 가는 겁니다. 하늘아, 하늘아.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늘이는 제 눈에서 사라졌어요. 하여튼 쑥스러움이 많아서 건네준 편지를 읽은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낯가림 때문에 저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과 마음을 표현했더라고요. 사장님 덕분에 숨 쉴 수 있었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고 나만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고, 그런데 건네준 사랑 덕분에 다시 힘낼 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간 그 마음 갚겠다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내려간 그 글씨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게 일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일하는 게 바빠서 친구들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외로운 인생이었거든요. 항상 마음속이 공허했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 알바생인 하늘이었고, 비록 제가 하늘이를 도와준 입장이었지만 사실은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란 것도 그 아이 덕분에 처음 알았고요. 그렇게 하늘이는 제품을 떠나서 어른이 되었고 떳떳하게 기술을 배워서 당당하게 먹고 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바쁘게 사는지 하늘이는 충주에 내려간 후로 연락을 뜨문뜨문 하다가 끊겼고, 저도 갑자기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힘들게 일군 고깃집 문을 닫았어요. 내 청춘, 20대, 30대, 40대를 바쳐서 일했는데 방역정책과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적자가 이렇게 심하게 날 줄 상상도 못했죠. 배운 거라고는 고기 굽는 것밖에 없었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고깃집을 접으니까 이 나이에 누구 밑에 알바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일용직을 전전하며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들어오는 삶을 반복했어요. 결혼도 못하고 위축되고 점점 우울해서 안 좋은 생각도 하기 시작했죠. 화장실에 가서 수건거리나 무로스 같은 게 있으면 저걸로 죽으면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인생이 꼬이니 줄줄이 꼬이더라고요. 죽음만이 탈출구일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이 점점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을 때 몇 년간 연락이 안 되던 하늘이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사장님, 잘 지내셔요?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서울 가거든요. 한번 찾아뵐게요. 하늘아,
사실 나 고깃집 접었어. 서울 오면 한번 보자. 그래, 그래. 오랜만에 본 하늘이는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말수도 없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고 항상 수줍고 낯가림이 심해서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충주에 내려가서 행복한 일이 많았던 것인지 얼굴이 활짝 핀 겁니다. 그때 저에게 건넨 종이 한 장. 이게 뭐야? 저 결혼해요. 정말?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자를 손님으로 만났고 그게 연이 되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난 거였어요. 남자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열심히 살아서 공공기관에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니 하늘이 마음이 안정된 거고 그래서 얼굴이 그리 밝아 보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저희 결혼식 줄에 서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라서 꼭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싶어서요. 내가? 아이고, 나야 고맙지. 왠지 모르게 그 부탁을 받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사업도 망하고 일용직을 전전해서 힘들게 먹고 살고 있는데 하늘이가 자기 결혼식에 주례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니 말 못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제가 맡은 주례와 함께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신부인 하늘이가 갑자기 사회자 마이크를 받아들더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미용실 원장님분과 저 도와주신 복지사분들 그리고 제 친구들. 그때 주춤하면서 말을 못 이으더니 저는 엄마 아빠가 안 계셔요. 저를 버리셨거든요. 버려져서 쓰레기 집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숨 못 쉬고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신 분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신부의 고백에 하객들이 전부 두리번거렸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식 주례사분으로 오신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마음의 아버지입니다. 꼭 이 자리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빌려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래 양가 부모님한테 절을 하는 시간에 저에게 절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겁니다.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신랑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하늘이 잘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셔서 평생에 걸쳐서 아내와 함께 갚아나가겠습니다. 큰 절을 올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안 그래도 사업 망하고 우울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에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결혼식장에서 하객들도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결혼식이 끝난 날 하늘이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아니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덕분에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저 이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새로운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 이후로 저와 하늘이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저도 일이 잘 풀려서 아는 분의 고깃집 체인점에 작은 지분을 넣고 성수역 사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하늘이도 결혼 후에 간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고 얼마 전에는 딸을 낳아서 제 품에 안겨줬네요. 결혼도 못한 저는 평생 자식도 없고 외롭게 살 줄 알았는데 하늘이 덕분에 딸이 생기고 손녀가 생겼네요. 요즘에도 저는 고깃집에서 구운 고기를 들고 가서 우리 딸과 손녀들 그리고 사위에게 잔뜩 먹여주고는 한답니다. 고기 한 점씩 나눠 먹으면서 다 지나간 옛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픈 과거 이야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말없고 점잖았던 하늘이가 결혼하고 나서 마음도 안정되고 아이가 생기니 조잘조잘 제 앞에서 말도 잘하고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렇게 저와 하늘이는 고깃집 알바생과 사장님으로 만나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틀어질 뻔했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어주고 도와준 덕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감사하고 너무나도 이 관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 하늘이 딸 소원이가 저에게 할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꼭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운명의 힘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던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별의별 일이 많지만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집에서 살며 매일이 희망 없는 나날들의 연속이었던 하늘이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니 긴 터널을 벗어나 가정도 꾸리고 늦었지만 남들 다 느끼는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 같네요. 이게 인생인가 봅니다. 끝없는 어둠도 거치고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게 우리네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